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This time we did the VVS, VVS. 여러분 자꾸 만나게 되네요. 자꾸 만나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수능 특강 연계 기출의 문제집 중에서 저는 이제 고전시가하고 현대시가를 다룬 문제집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절한 디온시, 친절한 EBS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아서 또 이런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수능 특강이 연결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 있는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풀어봤으면 하는 학생도 많고 그러면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보기에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그것도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 모든 작품을 다 실을 수 없으니까 그 이외에도 뭐 향가에서 중요한 작품 없을까? 뭐 시에서 중요한 작품 없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EBS에서 연계도 중요한데 이게 연계도 중요한데 기출도 중요하고 그래서 연계랑 기출을 묶어가지고 연계 기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수능 특강의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연못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연못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물고기가 있는 게 확실한 연못이 있고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나 하기에는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낚시를 하겠어요?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연계교재라는 것은 수능 특강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분명히 있고 잡힐 확률이 많은 연못에서 낚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수능 특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달리 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만 하면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냐? 그러면 보세요. 이 낚싯바늘 하나만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여기도 하나 더 내리고 하나 더 내리고 하나 더 내리고 이렇게 하면 물고기 잡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잖아요. 더 확률이 높은 것은 아예 그물을 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낚싯바늘 내리는 거 말고 어떤 작품이 있으면 그 작가의 작품이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 작가의 경향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이런 제재가 있지 않나? 그럼 이런 제재의 특징을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다룬 표현상의 특징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비슷한 표현상의 특징의 그물을 치고 이렇게 하면 그 그물이 촘촘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거기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연기기출이라는 교재가 작품이 어떤 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문제의 세트를 푸는데 청산별국, 어부사시사, 향수, 외인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럼 청산별국은 수능 특강에 있는 거 맞는데 이런 거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이니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풀어보고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은 우리 고전시가의 가장 흔한 제재이면서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방홍시어라는 수능 특강의 작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작품을 아니더라도 이 작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고향이라는 게 나오면 고향에 떠나가지고 그리워하는 내용이거나 지금 현재 떠나고 있는 비애가 있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뭐 어떤 심정이라는 귀향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것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주제의 가장 흔한 주제인 그리움을 하는 이 시를 아는 것이 떠나가는 배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능 특강에 김광균 시인의 광장이라는 작품이 들어있는데 그 광장이라는 작품과 외인촌, 추일서정, 와사등 하는 작품이 경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작가의 경향을 알아두면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범위를 많이 넓히는 그 외연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계 교재에 이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동일한 작품이 있어서 그 동일한 작품을 문제집에서 보여주면서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것을 통해서 그물을 촘촘하게 짜기 위해서 그래
그럼 제재가 비슷한 것은 뭐가 있지? 그런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그 작가의 작품 경향은 어떻지? 아, 표현상의 특징이 유사한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이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작품 2의 작품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대비하게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그러면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 음식도 이게 안 먹는 것만 못하다 이런 음식 있는 거 알죠? 차라리 배고파서 안 먹으면 몰라도 먹어서 해로운 음식도 많아요.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잘못 풀면 자기의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입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연습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겠지요? 이제 수업할 때 단 하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300문제가 넘고 그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많이 설명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에서의 핵심을 정리하고, 물론 동일한 작품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되고 어디가 출제 포인트고 핵심이 뭐다 하는 선에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수능 특강 연계 기출이니까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에 대해서는 수능 특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걸 들어야 돼요. 그냥 들으면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작품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는 않겠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그 수업을 맡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이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드는 이쪽이 올드겠고 보이는 이쪽이 보이입니다. 그래서 올드를 경륜의 힘으로 녹여서, 그러나 보이와 같은 그런 패기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수업에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즐거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This time we with no VVS, VVS. 어서 오세요. 이게 수능 시험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수능 특강이라는 이 전통의 교재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시골 집에 80이 훨씬 넘으신 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아범아 올해도 수능 특강 해설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이랑 아무 관계도 없으신 우리 어머님도 아시는 수능 특강, 그 교재가 왜 해야 되는지, 그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방향을요. 여러분은 바쁘고 급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공부의 방향을 딱 찾아서 맞는 강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 수업의 방향 같은 거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이 분량을 보면, 이 교재의 분량을 보면, 작품이라든가 문제 수를 보면 1시간 60분으로 잡으면 최소한 한 60강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속도감 있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가장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사가지고 허옇게 한 채로, 내 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허옇게 한 채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필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1도 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학생이 먼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 하다 보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여기서 딱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만나야지만 여기서 발전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놓고 기다리다가 강의를 이렇게 그 작품을 읽는 것도 선생님하고 처음 같이 읽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수업을 할 때 이제 수업을 줄이면서 수업을 할 때 이게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하나는 지문을 감상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일일이 한 줄 한 줄 감상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읽고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30강이 넘는 것을 매 시간마다 1시간 이상 30강이 넘는 것을 어떤 것에다가 시간을 할애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관련 작품을 지문을 감상한 다음에 여러분이 감상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거기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빠르게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 작품이 무엇인지 주제별로 아니면 뭐 발상이 어떻다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연계 교재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문 자체가 뭐 100% 모든 작품이나 모든 지문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면서 연결되는 공부도 해야지만 우리의 공부의 폭이 넓어진다고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작품을 했으면 관련되는 작품을 묶어서 생각을 하면 그 했던 작품도 기억이 더 잘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그물이 더 넓게 쳐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지문을 감상하는 대신에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하고 관련 작품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외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잘 알다시피 산문인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되더라도 여기 작품의 그 지문 그대로 놨던 적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 지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이나 뒤, 전체의 줄거리 혹은 전체에서 알아둬야 될 어떤 상징적인 것을 알아둬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난도가 낮은 거, 누가 봐도 아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처음에는 모든 답지를 하겠습니다만 뒤에 가면서는 모든 답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정답이 왜 정답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답지 중에서 아주 내가 혼동이 될 만한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요. 매력적인 오답. 여기서 차이가 뭔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시간을 여기다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용어를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래서 해결 방법 같은 것을 그 시간을 아껴서 그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선생님 왜 작품을 읽지도 않아요? 작품을 보고 하지도 않습니까? 막 이런 불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는 강의를 골라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 수업 방향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EBS에서 26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좀 있으니까 오래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지요. 저는 그 뒤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감히 경륜의 힘이라는 엄청난 말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수업에서 그 경륜의 힘이라는 게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